집. 언니, 나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가씨,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언니 생각나서 들렀어요. 기분도 울적하고 해서. 또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저 결혼 생활할 때 잠깐 다녔던 회사 말이에요. 거기 신입 공채가 떴길래 지원했거든요. 그랬더니 사장한테 전화 와서 정신이 나갔냐고, 어딜 우리 회사를 다시 들어오려고 하냐고, 또 물을 거냐고 욕을 한 바가지를 하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난 그냥 일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다 전 남편 그 자식 때문이에요. 이혼을 할 거면 곱게 알고 시지 왜 회사에까지 소문을 내서 사람을 이렇게 난처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일하고 싶다고 서류를 낸 거예요? 거기 사람들 아가씨가 왜 이혼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랑 바람 피운 그 직원도 퇴사했다면서요. 근데 다시 지원을 했다고요? 언니도 참 그렇게 심한 바람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남녀간의 정이 좀 들었을 뿐이에요. 그거 갖고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바람을 피웠네 만회한 거고 전 남편도 그거 핑계 잡아서 위자료 받아간 거라니까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마녀 사냥?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가씨, 그래도 그 회사를 다시 들어가겠다는 건 좀 그래요. 들어가봤자 사람들 시선도 따가울 텐데 다른 회사 알아보지 그래요? 어차피 회사는 일하는 곳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회사 일이 적성에 딱 맞았단 말이에요. 일도 그렇게 빡빡하지 않고 휴가도 많이 주고 연봉도 평균은 맞춰주고 다른 회사는 일도 힘들고 돈도 별로 안 주고 휴가도 잘 안 챙겨준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 지원하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어쨌든 사장이 그렇게 심하게 욕할 정도면 아무래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힘들더라도 다른 회사 알아봐요. 아님 내가 좀 알아봐 줄까요? 그럼 그 회사처럼 일 덜 힘들고 보수 많이 주는 곳으로 알아봐줘요. 일반 중소기업은 답이 없다니까요. 어디나 일 힘든 건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거 바라고 회사 들어가면 오래 못 버텨요. 어쨌든 아가씨도 이혼했으니 혼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용돈 탈 순 없잖아요. 위자료도 어머니가 다 내주셨다면서요? 누군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 재산분할도 하나도 인정이 안 되는데. 아, 이럴 줄 알았음. 그때 어떻게 해서든 재산분할금이라도 좀 뜯어낼 걸 그랬어요. 괜히 친구 말 들어서 그나마 모은 돈으로 카페 차렸다 망하기나 하고. 내 인생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저 좋다는 남자도 없다니까요. 딱 이때쯤에 돈 많고 잘생긴 남자가 왕자님처럼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그건 드라마 속 얘기죠. 이제 아가씨도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놀 순 없잖아요. 제가 괜찮은 회사 알아보고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진 아르바이트라도 해요.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벌어야죠. 언니도 참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이혼한 지 반년 됐어요. 아직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다고요. 집 들어가면 엄마도 저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쉰다고요. 괜히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서 오빠 집으로 피신 온 건데 언니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됐고 저 잠 좀 잘게요. 요새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희한하게 오빠 집에만 오면 잠이 잘 온다니까요. 이따 저녁 먹을 때 불러줘요. 아,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완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네. 그리고 트라우마 생길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왜 본인이 트라우마에 걸렸다고 그러는지. 언제까지 내 침대를 빌려줘야 돼. 내 침대에 누가 자는 거 진짜 싫은데. 그날 저녁, 집. 아가씨, 밥 먹어요. 윤지야, 밥 먹어. 으, 아, 완전 푹 잤네. 오빠 왔어? 에게게, 근데 반찬이 이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네? 아가씨가 연락도 없이 오는 바람에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만들었어요. 저도 작업량이 많아서 식사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도 윤지 왔는데 반찬 좀 신경 쓰지. 고기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집에 햄 없어? 햄이라도 좀 굽지 그래. 그러게. 햄이라도 있으면 좀 먹겠는데 죄다 나물 반찬이라 뭘 먹을 수가 없겠네. 언니, 설마 이런 식으로 저한테 눈치 주는 거 아니죠? 전 언니 진짜 친언니라 생각하고 오는 거거든요.
알잖아요. 저 친구도 별로 없는 거. 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정말 섭섭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 왜 애를 울리고 그래? 가족이나 힘든 애한테. 얼른 햄 좀 구워줘. 야, 윤지야, 울지 마. 일부러 이런 건 아닐 거야. 뭐해? 빨리 햄이라도 구우라니까. 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요, 아가씨. 2시간 후, 안방. 도대체 언제까지 아가씨 이렇게 불쑥 와서 자고 가는 걸 받아주고 있어야 돼? 말했잖아. 나 요즘 작업할 게 많아서 이런저런 데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아가씨 한 번 오면 기본 일주일씩은 머물다 가잖아. 당신 작업하는데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건데 뭐 어때? 윤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혼도 모자라서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때 만났던 남자라도 옆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아가씨가 바람 피워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걸 누굴 탓하겠어. 아가씨 스스로 자초한 거지. 아니, 본인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도 스스로 책임져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난 신경 쓰여 죽겠다니까. 내 작업실 빌려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럼 난 어디서 작업하라고? 자주 가는 카페 있잖아. 당분간 거기서 하든가 아님 집에서 해. 꼭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법은 없잖아. 어? 아니, 내 작업실 두고 다른 데서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제발 아가씨 그만 좀 오게 해봐. 나도 바빠서 밥 잘 못 챙겨 먹는데 아가씨 오면 삼시세끼 내가 다 챙겨줘야 되잖아. 나 바빠서 그럴 정신 없다니까. 어차피 당신도 밥 챙겨 먹을 거 아니야. 그 김에 동생 것도 챙겨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난 윤지 보면 너무 딱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인데 당신은 아닌가 봐.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가 되게 이기적이네. 뭐, 이기적이라고? 아, 그럼 그렇게 이타적인 당신이 동생 챙겨. 난 이제 더 이상 못하니까. 안 그래도 마감일자 다가와서 예민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신경 쓰이게 할래? 나 당분간 친정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 그럼 윤지는 어떡하라고? 나 회사가 있을 동안 혼자 집에 있는 건데? 아가씨가 무슨 애기야? 나이가 30이 넘었어. 그 나이에 친정엄마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오빠 집 드나드는 게 더 이상한 거야. 마감 끝내고 올 테니까 그저까지 아가씨 다시 어머니 댁으로 돌려보내. 안 그럼 내가 내쫓을 거야.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내 동생을 내쫓을 수가 있어? 돈 좀 번다고 내 식구 이렇게 무시해도 돼? 진짜 무시했으면 이렇게 참지도 않았어. 한 번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찾아오니까 그렇지. 이렇게 받아주기만 하는 것도 아가씨한테 안 좋아. 아가씨도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어리광만 부리고 있을 거야? 말했잖아. 동생 6살 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동생은 아버지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노릇도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땐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싫다 하면 어떡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으면 더더욱 이러면 안 돼. 버릇만 나빠지는 거라고. 아무튼 나 집에 올 때까지 아가씨 안 나가 있음 내가 직접적으로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나 정말 친정에 있냐? 아, 네.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래.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언니가 없어서 오빠한테 전화해봤더니 언니 작업 끝낼 때까지 친정에 있겠다는 소리 들었대. 아무래도 자기 피하는 것 같다고 어찌나 우려하든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뭐 얼마나 대단한 작업을 하신다고? 마감일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가씨가 집에 들어와 있으면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미리 오기로 얘기가 된 것도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불쑥 오지 말라고 이미 여러 번 말도 했는데 지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제가 나가 있는 게 맞죠. 아, 이번 작업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집을 나가면 어쩌잔 거야. 그럼 우리 애들 밥은 어떻게 하고? 그 정도는 알아서들 해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엄연히 일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밥까지 챙겨요? 바빠서 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는데. 참, 많은 말이 기가 막힌다. 아무리 요새 며느리들이 편하게 지낸다곤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지낼 줄은 몰랐네. 그림 좀 그려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그래봤자 그것도 한철 아니냐. 나중에 결국 공무원인 네 남편 생활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건데 지금 돈 많이 번다고 감히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무시를 해?
돈 많이 벌면 그래도 되는 거냐, 어? 지금 제가 돈 많이 번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제 생업에 방해가 되니까 제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규탄받을 행동인가요?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잖니. 지금 윤지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너가 친언니다 생각하고 잘 보살펴 달라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해주냐? 좀 잘 챙겨주면 어디가 덧나? 너 그러다 나중에 천벌 받는다. 너라고 안 좋은 일 안 벌어질 것 같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더군다나 가족인데 이렇게 굴어서는 안 되지. 지금까지 해드린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아가씨 위해서 해줄 거 해줬다 생각해요. 아가씨 이혼하고 나서 우울하다 해서 심리치료도 끊어줬고요. 카페 차리고 싶다고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코스도 끊어줬잖아요. 이제는 직장도 알아봐주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줘야 되죠?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네가 만약 비슷한 일 겪었음 말이다. 윤지도 그만큼은 해줬을 거다. 윤지가 지금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모르지? 윤지 걔가 너 시집 올 때부터 얼마나 잘 따르고 의지했는데 어디에 이럴 수가 있냐?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진 모르겠네요. 전 단지 일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은 것뿐이에요. 아이고, 죽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지. 그래, 알았다. 뭐 얼마나 대단한 그림 그리는지 두고 보자꾸나. 끊자. 아, 가뜩이나 작업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진짜 너무하네. 휴대폰을 꺼두던가 해야지. 일주일 후, 집. 나왔어. 어?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언니 왔어요? 마감은 잘 끝냈죠? 이제 와? 집안 꼴이 이게 뭐냐니까? 아니, 왜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진 게 많아? 어디서 음식물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 음식물 쓰레기 깜빡하고 안 버렸어요. 언니가 버리고 오면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난 잠옷 차림이라 나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오빠, 언니도 왔으니까 우리 피자 시켜 먹을까? 언니 마감한 것도 축하할 겸. 그럴까 그럼? 우리 윤지가 좋아하는 포테이토 피자 시켜야겠다. 우와, 오빠 최고. 언니, 그럼 쓰레기 좀 버리고 와요. 언니 집 비우니까 집이 좀 더러워지긴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막 나가고 그러지 마요. 그럼 집안 꼴이 금세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사돈명이 집이잖아요. 있는 동안 깨끗이 써야죠. 기가 막혀선. 아니 그러는 두 사람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있는 동안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나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내가 분명히 나 집에 올 때까지 아가씨 어머니 댁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을 텐데. 아니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 그럼 언제 온다고 말을 하던가. 언니, 그렇게 말하면 저 정말 섭섭해요. 전 언니 올 때만을 기다렸는데 언닌 저 나갈 때까지 안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왜 또 울려? 아예 울지 마. 세훈이가 워낙 성격이 세잖아. 기가 막혀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아가씨 짐 이거죠? 밖에 내놓을 테니까 빨리 나가요. 지금 나 내쫓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난 분명 고지했어. 그걸 무시한 건 당신이야. 아예 당신까지 나가든가. 왜? 당신이까지 싸줘? 그래야 나갈래? 아이 됐다. 윤지야, 일단 엄마 집으로 가자. 여기 더 있다간 너만 더 상처받아. 갔다 와서 얘기해. 언니, 정말 너무해요. 난 언니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1시간 후, 집. 아휴, 정리할 게 산더미네. 그동안 청소 자체를 안 했나 보네. 아니, 그래도 3년 동안 결혼 생활도 했을 텐데 어떻게 집안 정리를 하나도 안 해놓을 수가 있어? 아, 가뜩이나 요 며칠 잠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오자마자 집안일이네.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아가씨는 집에 갔어? 그렇게 쫓아내는데 당연히 갔지. 윤지가 그렇게 싫어? 윤지는 살갑게 언니 언니 함에 따르는데 넌 꼭 그렇게 나와야겠어? 내가 한두 번이면 이래.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애기 마냥 시중 다들게 한 적이 10번도 넘어. 난 무슨 애를 다시 키우는 줄 알았잖아.
그냥 애 키운다는 심정으로 살갑게 대해주면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 애들 다 기숙사 학교 가서 당신도 좀 널널하잖아. 작업이 많다 해도 이렇게 윤지 내쫓을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닐 테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30살 훌쩍 넘은 아가씨를 애기로 생각하라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아가씨한테 더 안 좋아. 솔직한 심정으로 어머니한테 아가씨 용돈 그만 주고 혼자 돈 벌며 생활할 수 있게 집에서 좀 내보내라고 하고 싶어. 그래 아가씨도 자립심이 생기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번번이? 난 내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잖아. 엄마가 얼마나 기막혀 있는지 알아? 이 집도 우리 엄마 명인데 엄마 명의 집에서 정작 딸내미인 사돈처녀 눈치 봐서 일도 제대로 못해서 피신 오고 사위랑 사돈처녀는 집을 쓰레기장을 만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눈치를 누가 봤다 그래? 네가 눈치 주고 있잖아. 이 집이 장모님 명이란 이유로. 솔직히 장모님도 노후 대비 차원에서 우리한테 잠깐 빌려준 거잖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장모님한테도 이득이어서 그런 건데 자꾸 말끝마다 장모님 명의 집이란 말을 꼭 해야겠어. 아 그니까 네 엄마 집이니까 나랑 윤지가 네 눈치 보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잖아. 안 그래?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안 해도 알아서 조심하고 살아. 나도 한두 번이면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본인 우울하다고 무턱대고 찾아와서 기본 일주일씩 머물다 가는 게 벌써 몇 번째냐고. 그러니 내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당신 동생 나한테 무시당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하라니까. 아니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친정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와서 윤지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꼭 그래야겠냐고. 윤지가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 좀 이쁘게 봐주면 안 돼? 예쁘게 봐줄 만한 행동을 해야 예쁘게 봐주지. 언제까지 우울하다고 이러고 있을 건데? 딱히 아가씨가 우울한 상황도 아니잖아. 남편이 바람나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람나서 헤어진 건데. 그게 그렇게 말할 건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앞뒤 사정을 살펴보면 윤지만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아가씨 잘못이 크잖아. 그럼 본인이 스스로 수습을 해야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해를 주냐고. 아무튼 다시는 우리 집 못 오게 해. 안 그럼 나도 무슨 짓 할지 몰라. 나도 이제껏 많이 참았다고. 정말 너무하다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이야.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일주일 후 집. 이번 주 토요일이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엄마가 집으로 오라는데. 그래? 식당에서 안 보고? 그럼 생신상은 누가 차려? 그냥 시켜 먹자고 하시더라. 할 말도 있어서 그냥 집에서 생일 파티 하는 게 낫겠대. 무슨 할 말? 나도 몰라.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 어쨌든 갈 수 있지? 당신 마감도 끝나잖아. 당분간 일 없는 거 아니야? 잔업이 좀 남아있긴 하지. 뭐 그래도 갈 시간은 되지. 이번에도 백화점 상품권으로 준비한다. 그러든지. 3일 후 시댁.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걸로 필요한 옷 사세요. 요즘 백화점에 신상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정없게 꼭 돈으로 주더라. 한 번도 정성 들여서 뭘 사오는 꼴을 못 봤어? 어, 제가 어머니 취향을 잘 몰라서요. 저희 엄마는 돈 들이면 좋아하시던데. 여태 시어머니 취향 하나 모르는 게 말이 되냐? 너가 이래서 이기적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 지밖에 몰라서. 에이, 엄마 왜 그래? 돈 주면 좋지. 필요한 거 사면 되고 얼마나 좋아. 언니, 엄마가 괜히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엄마, 이제 하려던 얘기 해야지. 그러게. 할 말이 뭐예요?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윤지, 언제까지 집에서 이렇게 놀고만 있을 순 없잖니? 그렇다고 회사를 가기엔 윤지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동종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 나쁜 자식이 못된 소문만 안 냈어도 바로 취업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말인데 윤지 가게 하나 차려줘라. 니들 돈으로 충분하잖아. 네? 무슨 뜬금없이 가게예요? 무슨 가게를 차린다고? 저 네일아트 배워보려고요. 이미 학원도 엄마가 끊어졌어요. 3개월만 배우면 자격증도 나오고 바로 영업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가게만 얻어줘요.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여태 네일아트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네일아트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3개월 배운다고 바로 가게를 차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자격증 따면 직원으로 일하다가 노하우 쌓은 다음에 숍 열던데. 아니, 윤지혜가 뭐가 모자란 게 있다고 남 밑에서 일을 하냐? 자격증 따면 다 똑같지. 너 이번에 인센티브 넉넉히 받았다며. 아들한테 다 들었다. 그 돈으로 가게 하나 마련해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 내가 다 시세도 찾아봤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건물 1층이 좋을 것 같고 지하철역 근처가 최적일 것 같더라고. 직장인들 퇴근하고 들러서 네일아트 받고 가기 딱 좋기 말이야. 보증금 한 5천이면 웬만한 가게 구할 것 같던데. 언니,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언니가 도와주면 정말 열심히 일할 테니까 좀 도와줘요. 오빠, 제발.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아무리 그래도 그 큰 돈을 들이기엔 좀 그렇네요. 가게 차린다고 무조건 잘 되리란 보장도 없고 애초에 자격증 따고 바로 숍 차리는 게 제 입장에선 불안해요. 예전에 카페도 바리스타 자격증 따자마자 차렸다가 얼마 안 지나서 망했잖아요.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지 말고 자격증 따고 다른 숍에서 1년 정도 일했다가 그런 다음에 가게를 차리던가 해요. 만약 아가씨가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때 가선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 해주겠다 그 말이냐? 왜 굳이 다른 숍에서 일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혼자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저한테 투자하기 싫은 거죠. 언니는 날 왜 그렇게 싫어해요? 오빠도 같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밀어줄 수 있다더니 순 거짓말이네.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숍 차린다고 무조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어? 아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냥 해주는 게 어딨어. 꼼꼼히 따져봐야지. 아주 큰 일물 납셨네. 보증금만 대주면 알아서 한다는데 지가 뭐라고 꼼꼼히 따져봐? 저렇게 하고 싶대잖아. 간만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좀 도와주죠. 윤지 돈 없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냥 친동생 홀로서기 도와준다 생각하고 좀 도와주죠. 어? 어차피 당신 인센티브 받은 걸로 당장 쓸 데도 없잖아. 안 그래? 당장 쓸 데가 없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도 돼? 아무렇게나? 우리 딸 숍 차려주는 게 아무렇게나 쓰는 거냐? 네가 아무리 시댁식구를 무시해도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의라는 게 있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죄송한데요. 이렇게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가게 보증금 마련해달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막말로 아직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잖아요. 배우다가 얼마든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 일단 지켜보자는 거예요. 제가 보고 충분히 아가씨가 가게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됐다 하면 그때 도와주든지 할게요. 내가 자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날 못 믿어요? 누구라도 이 상황에선 돈 그렇게 선뜻 못 내놓을 거예요.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자격증부터 따요. 그 뒤에 말해봐요. 아이고, 아주 상전 납셨네. 네가 무슨 회사 사장이라도 돼. 아니, 뭐 저런 게 며느리로 들어왔어. 돈 잘 벌면 뭐 해? 쓸 데가 없는데. 아이,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직후 집 앞 공원. 왜 이래? 무슨 얘기를 한다고? 아이, 윤지가 간만에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데 꼭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해야겠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잖아.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저번에 받은 계약금도 꽤 컸잖아. 그럼 조그만 샵 정도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차려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 내가 열심히 작업해서 번 돈인데 그렇게 아무런 고려 없이 쓰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예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숍 운영할 자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도와준단 말이었잖아. 정말 할 생각이 있었으면 저렇게 바로 차려달라고 떼쓸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아가씨가 변덕이 좀 심하잖아. 카페도 해보고 안 되니까 바로 접어버리고. 네일숍도 그러면 어떡해? 그럼 내 돈만 날라가는 거잖아. 아이, 제대로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냥 잠자코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냐?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하라고.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나 이번에 받은 돈 애들 학비에 보태려고 벌써 예금에 모아놨어. 당신 애들 생각은 안 해?
이렇게 큰 돈 아가씨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애들 학비 많이 들어갈 일 있을 때 어쩌려고 그래. 지금 기숙사 비용만 해도 꽤 드는데. 그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잖아. 혹시 알아? 윤지 가게가 대박나서 우리한테 돈 좀 떼줄지. 그 생각으로 5천만 원 주는 건 더더욱 문제가 있지. 그리고 보증금만으로는 해결 안 되잖아. 취업 차릴 거면 인테리어 비용도 있을 테고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그것도 나한테 부담시킬 거 아니야. 아,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불안해서 못 주겠다고. 정말 너무하다. 돈 그렇게 잘 벌면 뭐하냐? 가까운 가족한테 한 푼도 쓰기 아까웠는데. 적어도 허튼데 돈 쓰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네일숍 열고 싶으면 성의부터 보이라고 해. 그 전까진 어림도 없으니까. 일주일 후, 집. 왜 별말이 없지? 원래 같았으면 시누이고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돌아가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그때 그러고 나서 말 한 번이 없네. 이제야 내 말을 알아들은 건가? 아, 왔어. 왔어? 오늘은 정시 퇴근했나 보네. 어, 행사 끝나니까 일이 여유롭네. 아, 맞다. 곧 있으면 애들 여름방학이지? 어, 이번 주 주말에 둘 다 집에 온다네. 간만에 집이 시끌벅적하겠네. 그럼 우리 제주도나 다녀올까? 요새 한 달살이 많이 한다는데 애들 방학 기간에 맞춰서 한 달살이나 하고 올까? 갑자기? 웬 한 달 살이? 당신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회사는 어쩌고? 올해 장기재직 휴가 나왔잖아. 연차량에서 붙였으면 한 달 쉬는 건 가능할 것 같아. 우리 부서에 그렇게 해서 쉰 사람도 몇 명 되고 나도 이제 큰일은 없어서. 애들 기숙사 학교 다니느라 내 가족 뭉칠 일도 별로 없었잖아. 그니까 다녀오자. 숙소는 내가 알아볼게. 당신도 받아보면서 작업하면 더 영감이 떠오르지 않겠어? 나야 좋지. 애들도 좋아하겠네. 맨날 기숙사 틀에박혀서 공부만 했을 텐데 이렇게라도 환기하면 좋지. 그니까. 그럼 가는 거다? 그래? 한 달 후, 집. 그래도 집이 최고네. 애들은 체력도 좋아. 집 도착하자마자 친구 만나러 나간다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지. 이제 방학도 끝나가는데 실컷 놀면 좋지 뭐. 아, 얼른 들어가서 자야겠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그동안 잠을 푹 못 잤거든. 그래도 좋아하는 바다 실컷 보니까 그건 좋더라. 그래서 제주도 한 달살이 하고 그러나 봐. 왔니? 어서 와요. 오늘아 수고 많았겠네. 깜짝아. 아니, 어머니랑 아가씨가 왜 여길... 일단 들어가자. 뭐야? 당신은 알고 있었어? 잠깐만. 못 보던 짐이 많은데? 가구 배치도 좀 다른 거 같고. 역시 언니 눈썰미가 좀 있네요. 엄마랑 제 짐 옮기고 하니까 가구 배치를 해야 공간 활용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꿨어요. 전보다 더 낫지 않아요? 아이, 그러니까 왜 두 분 짐이 여기 있냐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실은 당신이 가게 안 해준다 해서 엄마가 집을 팔았어. 그 돈으로 가게 차리려고. 그랬더니 당장 갈 데가 없잖아. 어차피 우리는 애들 기숙사 학교 가니까 방이 2개나 남잖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 어차피 윤지 네일아트 학원도 우리 집에서 더 가깝다 하고 바둥 가게도 우리 집 근처더라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 아끼고 좋잖아. 맞아요, 언니. 아, 그렇다고 전처럼 언니 보고 밥 해달라 그러지 않을 거고 내가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거들고 그럴게요. 어차피 나도 학원 가 있을 테니 언니 작업 방해할 일도 없고요. 나도 교회 가고 문화센터 가고 하면 그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다. 이따 하더라도 방해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설마 갑자기 제주도 가자고 한 게 이것 때문이야? 아예 어머니랑 아가씨 우리 집에 눌러 앉게 하려고? 그것 때문도 있고 오랜만에 애들이랑 여행 가고 싶기도 했고 그 어쨌든 우리가 손해보는 건 없잖아. 당신도 큰돈 안 써도 되고 윤지가 숍 열면 우리한테 생활비도 준대. 그럼 우린 더 이득인 거야. 그리고 집안일도 엄마가 거들어 주실 텐데 그럼 당신도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 그래, 우리도 다 너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한 거다. 아, 배려라고요? 이게 어떻게 배려죠? 허락도 없이 집 눌러 앉는 게? 가구 배치까지 이렇게 맘대로 바꿔놓고선? 뭐?
넌 어째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하냐? 다 네가 보증금 못 대준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제때 보증금 대준다 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나라고 내 집 팔고 싶었겠니? 우리 딸 간만에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데 밀어주려면 별 수 있냐? 유일한 재산이 집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팔아야지. 우리가 너한테 돈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좀 같이 쓰자는데 뭐가 그렇게 싫다고 난리야. 오히려 작업 집중하기에도 좋겠구만. 우리가 집안일도 다 거둘 텐데. 그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엄마랑 윤지가 사람 불편하게 할 성격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집에서 작업하면 된다니까. 말 정말 쉽게 하네. 누가 보면 자기 집인 줄 알겠네. 이렇게 무대뽀로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뭘 어쩌려고? 넌 어째 그냥 넘어가는 게 없냐? 한 번이라도 좀 웃으며 넘어가주면 안 돼? 그럼 어디가 덧나? 덧나긴요. 그래, 이왕 온 거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옮겨놨는데. 이럴 작정으로 저 집 비운 동안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계세요, 여기. 그럼 허락해 주는 거냐? 허락이랄 게 있나요? 이미 다 차지하셨는데. 그럼 괜찮은 거지? 내가 안 괜찮다고 두 사람 내보낼 거 아니잖아. 편하게 계세요. 어차피 편하게 계셨겠지만. 언니, 고마워요. 내가 꼭 생활비도 보태고 그럴게요. 그보다 집안일만 잘해줘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걱정 마라. 다음 날, 집.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 집 좀 청소해 줄 수 있죠? 집에 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딜 가는데 짐이 그렇게 많아? 이만하면 깨끗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치워주세요. 그러기로 하셨잖아요. 그래, 알았다. 언제 들어오냐? 상황 봐야 알 것 같네요. 그럼 부탁할게요. 그래, 알았다.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난데. 일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조율이 좀 안 돼서 며칠 엄마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미팅 장소가 엄마 집에서 가깝거든. 실시간으로 작업물 수정할 게 있어서 집까지 들어가긴 힘들 것 같네. 그래? 며칠이나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네. 그래도 오래는 안 걸릴 거야. 그동안 집 잘 지키고 있고 청소도 잘 해놓고 있어. 알았어, 그럼 나중에 연락 줘. 그래. 이틀 후, 전화. 여보세요? 여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집 보러 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아는 거 있어? 집 내놓은 적 없다고 하는데도 여기가 맞다고 무대뽀로 들어오네.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지금 시커피 있어. 아, 집 잘 정리해놨지? 집주인 될 사람이야. 그러니 잘 맞아들여.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장모님이 집을 내놓은 거야? 아니, 이렇게 내놓는단 말 없었잖아. 분명 집값 계속 오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 판다 그랬잖아. 생각이 바뀌었어. 집값이 오르면 뭐해. 집안에 기생충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팔아버리고 그동안 내가 모은 돈이랑 해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더 맞겠더라고. 집 보러 온 사람들도 웬만하면 계약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잘 보여드려. 아니, 설마 당신이 이러려고 집 비운 거야? 그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동의한 거고? 이건 예의가 아니지. 우리 엄만 집까지 팔고 여기로 이사 왔는데 다자고자 집을 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건 네 엄마가 생각할 문제지. 그러게 누가 허락도 안 받고 집 팔고 오래? 뭐 정 없으면 네일숍에서 살면 되겠네. 어차피 자격증 딸 때까지 장사도 못 할 텐데. 그리고 내가 퀵으로 이혼 서류 보냈거든. 곧 도착할 테니까 그거 받으면 사인해. 이혼하자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와중에 너랑 같이 살고 싶겠니? 내가 그동안은 네가 나 무명 작가일 때부터 내일 존중해주고 격려해줘서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네 식구가 이렇게 나한테 신세 지려는 거 참은 거거든?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 그동안 너한테 진 신세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리 엄마 집에서 꺼져. 계약되는 대로 바로 이사 오라고 할 테니까 그 전까진 집 비워뒀으면 좋겠네. 만약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 업체 불러서 짐 다 치우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 서류도 제때 보내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면 어떡해?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겠어. 네 식구 우리 엄마 집에 불러들인 건 뭐 나랑 합의하고 그렇게 했니? 그리고 애들도 사정 말하면 이해할 거야. 그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넌 애들 걱정도 안 했잖아. 그저 네 식구 챙기느라 급급했지. 그렇게 아들 오빠 노릇 제대로 하고 싶었으면 네 능력부터 키우든가.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무슨 그런 큰 돈을 자꾸 나한테 달래? 내가 네 식구 A팀기야? 아무튼 바로 나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갑자기 쫓겨나기 싫으면 말이야. 이제 할 말은 다 끝난 것 같네. 이만 끊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렇게 끊으면 어떡해? 난 어쩌라고? 일주일 후 집. 오빠,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왔는데? 오빠가 나가봐. 누군데 그래? 누구세요? 이삿짐 센터인데요. 여기 있는 짐 다 창고로 옮겨달라 해서요. 지금 바로 옮겨드릴게요. 에? 아니, 그게 무슨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집주인께서 주문을 하셔서요. 저희 의뢰받고 온 겁니다. 자, 어서 들어와. 빨리빨리 옮기자고. 짐은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로 보낼게요. 나중에 거처 마련하시면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뭐니나. 이게 무슨 난리야? 우리 짐을 왜 저 사람들이 옮겨? 설마 진짜?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직후 전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삿짐 센터 너가 불렀어? 내가 말했잖아. 내 말 무시하고 거기 눌러 앉은 건 너고, 이거 엄연히 말하면 주거 침입이야.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어서 신고는 안 했고 센터 불렀어. 그러니 얼른 나가. 다음 주면 집주인 들어온다니까. 아이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당장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니까. 그동안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집 알아볼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짜로 우리 엄마 집에 얹혀 산 것도 모자라서 거처까지 마련해줘야 되는 거니? 기생충도 그건 양심 없어서 못하겠다. 어쨌든 이사 잘해. 끊어. 이혼 서류도 꼭 보내고. 이번에 안 보내면 소송하는 줄로 알게.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직후 집.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언니가 업체 부른 거야? 우리 나가라고? 이런 몹쓸 년이 있나. 감히 시대 식구를 쫓아내? 아이 참. 일단 나가요. 명의가 장모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여기 버티고 있어봤자 우리만 손해예요. 당장 어딜 가? 우리 갈 곳 없잖아. 그렇다고 여기 있을 순 없어. 지금 이삿짐 센터까지 불렀잖아. 일단 나가자. 아유, 이게 무슨 꼴이야. 며느리 잘못돼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네. 넌 대체 마누라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시댁 식구한테 이렇게까지 해? 마누라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집도 장모님 명이고 돈도 와이프가 더 잘 벌어오는데 무슨 낯짝으로 관리를 하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하게 드리는 게 아닌데 괜히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네. 일단 가요. 이혼? 걔가 이혼하지? 그래요. 그니까 얼른 나가자고요. 좀 더 있다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끼세요. 아휴,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꼴을 보니. 당장 어딜 가?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나가. 일주일 후 반지하 집. 이게 뭐야? 여기서 셋이 살라고? 아니, 여기서 어떻게 사냐? 곰팡이 냄새가 이렇게 지독한데? 어쩔 수 없어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급하게 나온 매물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요. 창고에서 짐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서 살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쥐 나오면 어떡해? 그럼 숙박업소에서 계속 살래? 거기도 싫다며. 그렇긴 하지만 오빠는 공무원직이나 됐으면서 모아둔 돈도 없어?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동안 와이프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정도 산 거지. 이제 얄짤 없어. 다 아껴 써야 된다고. 너도 학원만 다니지 말고 알바라도 해. 그렇다고 엄마 보고 일 나가라고 할 순 없잖아. 엄마 집 팔아서 네 가게 장만해 준 건데. 공부하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무슨 알바야, 알바는. 오빠 때문에 이게 뭐야?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연 끊는 건데 나까지 이게 뭐냐고. 나? 가족이랑 연 끊고 싶다 그 말이냐?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진짜 엄마 동생 때문에 다 망했다고요.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그런 못된 말을 해? 왜 때려요? 왜? 싸우지 좀 마. 무섭단 말이야.
1년 후. 그 뒤로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마쳤어요.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갖고 왔고 한 달에 양육비도 남편으로부터 2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남편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이 못 받았지만 제가 많이 버는 편이라 큰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오히려 이혼하고 나니 시댁 식구들한테 자잘하게 들어갈 돈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더 생겼어요. 이혼 후 저는 엄마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애들이 나중에 집 들어와서 살 경우도 생각해서 조만간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집 한 돈이랑 제가 모아둔 돈이랑 하면 원하는 집 사고도 남겠더라고요. 남편은 빠듯한 월급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먹이 살리느라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언제는 연락이 와서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냐 하더라고요. 동생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빚 잔뜩 지고 가게를 때려치웠는데 자기가 이자라도 갚아야 돼서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그 뒤로는 돈 달란 소리는 안 하네요. 앞으로도 아이들 문제 아니고선 연락을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니 작업에 집중하기에도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